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 그리고 심리적인 특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의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총 5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서비스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먼저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형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서비스 특성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이나 또는 가게 내에 존재하는 내부 생산 서비스가 외부 생산 서비스화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산 주체를 내부로 하느냐 또는 외부로 하느냐의 결정 요소에 있어서는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전문 기술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전문 기술의 필요성,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의 생산 주체와 관련된 그런 결정 요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의 경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보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닌 연출로서 상품처럼 볼 수도 없고 또 만져볼 수도 없으며 또 맛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형태도 없고 또 비실체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저장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소비되어져 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스스로 유통되어질 수도 없고 또 상품과 같이 재고와 저장이 불가능하며 또 수송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경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내부 생산 서비스와 외부 생산 서비스 사이에서 항상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서비스는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에 인간적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족도가 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서비스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 과정에 피제공자인 고객에게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또 피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효율 실현 과정에서 제공자가 직접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는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에 상호 협동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서비스의 만남은 사회적인 인간관계이고 그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특성 중에 하나로서는 서비스의 진실된 순간, 즉 신뢰 회복을 위한 순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진행되는 각 과정 속에서 상호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어떻게 확보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특성은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매우 중시함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고객과 제공자와 피제공자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어떻게 신뢰감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업원들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대부분은 인간의 어떤 관계가 성립되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시간적, 공간적인 그런 제한 속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이 매우 중시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경험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느끼는 만족 또는 불만족이나 유쾌함 또는 불쾌함의 정도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서비스 산업을 체험 산업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 산업은 경험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서비스 이용 고객의 재방문 의사결정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서비스 어원을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서비스의 어원은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어원의 의미는 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봉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기본적인 어원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서비스의 일반적인 개념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형성, 그리고 비분리성, 또 이질성, 소멸성 등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형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서비스가 무형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으며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무형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유형적 부분에 비해서 무형적인 속성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제품은 무형제이면서 유형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는 일반 물리적인 상품과 달리 실제로 구매하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고 또 맛볼 수도 없고 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무형성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유형의 대상인 서비스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분리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사업의 서비스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또 고객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종업원은 상품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즉 유형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산 후에 구매와 소비가 수반되지만은 서비스와 같은 그런 무형제의 경우에는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시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생산과 소비의 분리 불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서비스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짧은 접촉 시간 동안에 창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는 고객과의 접촉 순간에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 서비스 요원의 철저한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또 특히 품질 관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실행되는 그런 연유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사전에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시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동시성은 사전의 품질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일정 부분 시간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고객의 참여 과정입니다. 서비스 일반적 특징 중에서 매우 아주 특이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스템과 고객 사이의 직접 접촉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는 고객 접촉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고객이 서비스 창출과 제공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 생산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객이 생산 자원의 일부로서 서비스 창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서비스 참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공동 생산자인 고객은 부분적으로 직접 또는 조직의 인적 자원의 일부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질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매우 가변적이고 또 서비스 품질은 일정 수준 통제하면서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스토랑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때문에 고객에 대한 사전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고 또 고객 수요가 많은 그런 피크타임 시에는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또 10인 10색의 그런 인적 서비스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장 불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서비스는 따로 보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유형제와는 달리 창고에 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곧 소멸해 버린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서비스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성수기와 비수기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요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일반적 특성 마지막으로 노동 집약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발생이 됩니다. 특히 레스토랑 산업의 경우에는 주방 및 홀의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한 편이고 또 고도의 전문성과 기능적인 숙련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상품 생산전 요소가 매우 강하며 또 인건비 비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노동 집약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서비스의 특성 마지막 부분으로서 부가적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부가적 특성으로는 고객 만족과 효용의 추구, 또 서비스의 개성화, 소득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부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만족과 효용의 추구입니다. 서비스의 수요는 궁극적이고 고객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유형제의 가격을 수요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산성, 경제성, 그리고 장치 및 설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비스의 가격은 구입자의 만족도와 효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가적 서비스의 특성으로서는 서비스의 개성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성화가 매우 뚜렷하고 또 그 효용, 수요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는 제공된 후에야 비로소 서비스의 질을 고객에게 판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균일화가 매우 어렵고 또 관리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득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증감의 폭이 심한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는 경기 동향에 크게 좌우되기 쉽고 또 소득의 증대에 따라서 가계의 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불경기나 소득의 감소가 일어날 경우에는 서비스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특성을 토대로 하되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변화나 또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서비스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